잠재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5명 중 1명은 탈모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20대 후반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년 남성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인식이 바뀌고 있죠. 예, 탈모는 3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연령과 성별에 무관하게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 탈모.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해야 기존의 모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발의 상태에 맞는 치료로 제2의 인생을 선물한다. 피부과 전문의 김태쿤 원장. 자연스러운 모발 이식으로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박성호 원장. (20대) 후반인 김주원 씨는 몇 년 전부터 정수리 부근의 모발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에 한창 신경 쓸 나이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한 22, 3쯤부터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았고요. 한 25 넘어가고 한 20대 후반으로 오니까 확연하게 좀 많이 빠진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가지고 샤워하고 났을 때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 거를 보면 그때 좀 많이 속상하고요. 그리고 바람이 좀 많이 불거나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앞머리가 이렇게 삼지창처럼 막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되게 좀 많이 위축되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빠지는 모발처럼 떨어지는 자신감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일주일 전 처음 병원을 찾았는데요. 김주원 씨는 정수리 탈모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성에게서 흔하게 발견되는 M자 탈모보다 회복 가능성이 큰 유형이죠. 언제부터 조금 느끼셨어요? 네, 이분은 정수리 모발 위주로 모발이 얇아지고 가늘어지는 남성형 탈모에 해당이 되고요. 진행된 정도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눴을 때 초기와 중기 사이로 그렇게 많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형 탈모거든요. 남성형 탈모의 특징은 이제 두피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죠. 그래서 모낭 세포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봤지만 뒷머리보다는 이쪽이 얇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이제 정수리 쪽에 작용하는 이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모낭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모낭 세포가 줄어들면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져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가늘어지고 얇아진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탈모는 유전과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자가 면역 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중 김주원 씨와 같은 남성형 탈모는 가족력이나 호르몬이 주요 원인이죠. 안쪽으로 직접 양뭉쳐 분할하기 때문에 네, 이분의 탈모의 원인은 식습관이나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모낭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이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탈모를 계속 진행시키니까 이 진행을 막기 위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 약물 치료만으로 개선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낭 안으로 직접적으로 DNA 성분이나 성장인자를 넣어주는 메조테라피나 레이저 치료를 병행해서 모발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탈모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DHT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환원 효소를 만나면서 변환된 물질입니다. 모발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 탈모를 유발하죠.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고 모발의 성장을 유도하는 메조테라피와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저 자신을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자신감 같은 것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남들 시선 같은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신경을 좀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인 조희태 씨도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모발이 풍성한 것 같지만 앞머리를 차분하게 내리고 있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샤워하거나 앞머리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많이 팽해진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탈모에 대해서 걱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집안 가정용도 있고 스트레스,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는 것도 복합적으로 온 것 같아요.
조이태 씨는 이마의 양쪽 끝이 후퇴하는 M자 탈모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엔 앞머리나 옆머리로 가릴 수 있지만 점점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모발 이식을 결정했습니다. 이마 라인이 많이 올라가거나 정수리가 벗겨지거나 이런 심한 대머리 그런 탈모는 아니고요. M자 라인이 조금씩 올라간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로 이식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식을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앞에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디자인할 거고요. 주로 이제 여기 비어 보이는 이 부분에는 좀 밀도를 높게 그렇게 해서 할 거고, 이 안쪽에 점선 모양 있는 데까지 조금 밀도를 낮춰서 거기까지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에 쓰이는 모발은 뒷머리를 말하는 후두부의 모발입니다. 후두부의 모발은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는 유전적 형질이 없기 때문에 모낭을 채취해 탈모 부위에 옮겨 심으면 기존의 모발처럼 잘 자라게 됩니다. 네, 절개법으로 시행을 할 거고요.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채취한 모발을 한꺼번에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칼로 잘라내고 박리를 해서요. 그거는 모낭 단위로 따로 분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쪽은 다시 봉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분 마취를 한 뒤 후두부의 두피 일부를 일자로 길게 떼어내어 모낭을 채취합니다. 절개 부위는 고난도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봉합법을 응용한 3중 고단위 봉합법을 이용합니다.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기 및 회복 기간도 현저히 줄여주죠. 후두부에서 분리한 다량의 모낭을 탈모 부위에 심을 차례입니다. 꼼꼼하게 이식하지 않으면 생착률이 떨어져 재수술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술 후 4일이 지났습니다. 조이태 씨가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모낭이 정확한 자리에 잘 이식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종료된 건 아닙니다. 모발이 빠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해줘야 하죠. 지금 상태 보니까 상당히 좋거든요. 수술 잘 됐고요. 밀도도 좋고 이식한 부위 디자인 다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식한 게 이 머리카락만 갖다 심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피부들을 같이 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뽑으면은 그게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술은 절개법으로 후두부에서 2190모 정도 채취해서 앞쪽에 M자 부위에 이식을 하였고요. 수술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향후 2주 동안 생착 기간을 가질 건데 그동안에는 음주나 흡연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수영이나 무리한 운동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드러나는 이마 양끝과 고르지 못한 헤어라인을 자연스럽게 채워줬습니다. 이제 모발이 자랄 일만 남았네요. 컴플렉스 때문에 제가 원했던 이마 올리거나 머리 스타일 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서 엄청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서 엄청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낮춰졌던 자신감하고 자존감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탈모 환자 가운데 약 43%는 여성입니다. 박혜순 씨는 지난 3월부터 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한 주먹씩 빠지는 느낌을 받았고 불안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머리숱이 없다 보니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친구 만날 때 혹은 외출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여성 탈모는 대부분 헤어라인이나 정수리 부근의 모발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성 호르몬이 소량 분비되긴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기 때문에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60대 여자 환자분으로 전체적으로 모발이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 이마 헤어라인 쪽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약해지면서 헤어라인이 밀려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갖고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여성형 탈모라는 거는 이렇게 가늘어지고 얇아지잖아요.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빠지는 탈모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탈모랑 다르게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먹는 약 지금 드시는 분들 좀 꾸준히 드시고 하면서 이런 치료가 끝나더라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보면서 좀 챙겨 나가면 이게 일회성의 효과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낭 안으로 성장인자나 DNA 성분을 넣어주는 메조테라피와 레이저 치료를 반복하였고요. 집에서도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전체적으로 빠지는 양도 많이 줄었고요. 젊은 나이에서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중년의 나이에는 호르몬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줄어드는데요. 이때 남성 호르몬의 영향력이 커져 탈모를 촉진할 수 있죠. 네, 현재로서는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이 여성형 탈모는 계속 진행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약물 치료를 잘 하고 바르는 약 잘 바르시면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분에 모발의 상태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성 탈모는 모근 기능이 쇠퇴한 빈 모공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두피 열을 올리는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료 4개월 차, 수술 없이도 잘 자라난 모발 덕분에 박혜순 씨의 자신감도 많이 커졌습니다. 외출할 때 머리숱이 없다 보니 스프레이를 뿌리고 외출했는데 치료를 받고 난부터 스프레이나 해용품은 사용한 적이 없고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거울을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모발 이식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박수철 씨는 탈모가 진행된 이후로 눈치를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탈모는 3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어느 날 이러다 보니까 머리 빠지는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더만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자존감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주변의 지인들도 제 나이보다 한 10년 이상 이렇게 그 이상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젊었을 때 다른 병원에서 모발 이식을 한 차례 했지만 후두부를 제외한 모발 대부분이 빠지거나 가늘어진 상태입니다. 고민이 깊었던 만큼 다시 모발 이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특수 장치를 이용해 좌우 대칭에 맞게 헤어라인을 디자인합니다. 네, 이미 이제 헤어라인도 거의 다 올라가고 정수리도 다 빠져서 거의 끝 단계까지 진행한 상태였고요. 15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한번 수술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기술력도 좀 떨어지는 시대였고 그래서 이제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약물 치료라든지 관리를 잘 못하셔서 현재 많이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수술을 하신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모발이 이제 한번 생착이 된 건 영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최대한 살려주면서 이때보다는 약간 라인이 좀 더 내렸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인화가 좀 더 내려가 보이면서 너무 밀도를 과도한 밀도를 욕심내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일정 간격으로 라인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 또 힘드시면 쉬면서 할 수 있는 수술이니까요. 네, 그럼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발 이식 재수술은 기존의 모발에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밀도와 생착률을 높여야 합니다. 박수철 씨는 비절개 방식으로 모발을 이식할 겁니다. 네, 이미 이제 후두부에서 절개법을 한번 수술하셨던 분이고 두피 탄력이 좋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절개를 수술하는 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절개법을 선택을 했는데 비절개법의 장점은 모낭을 하나하나 뽑아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후두 부위 흉터를 좀 덜 남길 수 있고요. 지금 이 환자분에게는 기존에 이제 절개 부위 상처도 좀 있어서 다시 한번 했을 때 흉터가 더 남게 되는 부분, 두피 탄력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은 절개 모발 이식처럼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두피를 떼어내지 않고 지름 1mm 이하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건강한 모낭을 선별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절개에 따른 봉합이 없기 때문에 통증과 부담이 적습니다. 모낭의 손상을 방지해 생착률 또한 매우 높죠. 박수철 씨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하는 순간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모낭을 채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평생 이식할 수 있는 모발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잘 생착된 모발은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정확하게 이식해야 합니다. 슬립 과정이라 그래서 조금맣게 이제 라인 따라서 바늘로 좀 구멍을 내주는, 그래서 수술할 공간을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헤어라인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 생착률을 좀 높이는 걸 도와주는. 이식이 필요한 부위에 모낭이 자리 잡을 공간을 일정한 깊이로 만든 후 모발을 이식합니다. 이식모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3, 4개월부터 자라기 시작돼 1년이 지나면 완전한 모발 성장이 나타나는데요. 그동안에도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수술 잘 마무리되었고요. 3,700모가량 이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수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핑이라 해서 모낭을 하나 이제 주입했을 때 주변에 모낭이 튀어 올라오는 현상이 심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도 부드럽고 그런 현상이 적었기 때문에 모낭이 잘 생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진행한 후에는 모낭 세포가 새로운 부위의 혈관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박수철 씨도 이번만큼은 관리에 열심히 임하기로 했습니다. 비절개의 장점은 이제 당겨지거나 이런 통증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많이 아프진 않으셨죠? 지금은 좀 티가 많이 나지만 여기 사이사이 모발이 좀 자라나게 되면 다 덮여서 자연스럽게 잘 가려질 것 같아요. 수술 후 2주 동안은 모낭의 생착이 결정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꼭 참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운동이나 사우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이식된 모발은 영구적으로 잘 생착이 됐다 하더라도 원래 있는 모발은 또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의 핵심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입니다. DHT라는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하루에 한 번 먹고요. 그다음 미녹시딜 성분에 뿌리는 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만큼 효과는 아니더라도 이식한 모발이 생착되는 것도 도와주면서 원래 있는 모발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한 번 정도 샴푸 후에 잘 말리고 도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라인의 넓은 부위에 모발을 이식한 상태인데요. 풍성하게 자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숱이 적을 때는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면 활동적이지도 못하고 모든 일상생활도 그렇고 또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머리가 풍성해지면 파마도 한번 해보고 야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탈모 환자는 병원 치료 대신 민간요법이나 헤어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탈모 환자의 60% 이상이 탈모가 진행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속에는 이현우 씨처럼 젊은 탈모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20대 후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 수술 6개월 전부터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니도 써보고 모자도 써보고 하는데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쓰기도 힘들고 그로 인해 사람들도 좀 피하게 되고 자신감도 조금씩 상실되면서 자괴감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늦으면 정말 심각해질 것 같아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라인이 좀 불규칙했잖아요. 그게 이제 모발이 거의 솜털로 많이 바뀌어서 비었던 자리들이었는데 기존의 모발을 살릴 수 있는 걸 살리면서 이제 라인을 보강을 한 거죠. 라인도 만들어주고 보강이 돼 있는 거고 지금 모습 보면은 라인도 이렇게 약간 이런 포인트도 만들어져 있으면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잘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그 이마가 많이 올라가서 넓어져 있는 상태였고 정수리도 모발이 많이 얇아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는 더 많이 들어 보이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저한테 호소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마 라인이 거의 다 올라가서 거의 C자형 타입 정도,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해 있었고요. 더불어서 정수리도 많이 침범이 돼 있었습니다. 좀 들어간 느낌이라면 1년 전 절개 방식으로 약 4,500모를 이식했습니다. 지금은 이식한 모발이 잘 자란 상태인데요.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하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네, 이미 모낭이 퇴화돼서 모발이 거의 없어진 경우라면 모발 이식을 통해서 처음부터 채워주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전체적으로 모발이 약간씩 얇아지고 숱이 줄어든 경우라면 메조테라피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메조테라피란 모낭의 모낭 성장을 도와주는 DNA 성분과 성장인자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레이저 치료의 원리는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엔 강한 자외선이 두피에 지속적인 자극을 가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피와 모발이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마 라인도 많이 예전보다 내려와서 풍성하게 잘 채워져 있고요. 정수리 부분도 전체적으로 많이 볼륨이 살아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4,700모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식된 모발도 잘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같이 노력을 많이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후 수술한 이후에 기존의 모발을 지킬 수 있는 먹는 약도 계속 드셨고요. 네, 술, 담배도 예전에 하셨던 것보다 많이 좀 조절해서 줄이시면서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평균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머리숱이 몰라보게 풍성해졌죠? 이현우 씨의 삶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뒷모습만 보고는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놀라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 모발은 성장기와 퇴행기, 휴지기, 그리고 다시 성장기를 거치며 자랍니다. 모발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질 땐 탈모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데요.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약물 치료와 관리만으로도 탈모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탈모는 충분히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특히 유전력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탈모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탈모의 주 원인인 호르몬을 억제하는 안전한 약물도 이미 나와 있어서 그 약물 복용을 통해서 탈모를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진행된 경우에도 모발 이식이나 메조테라피 등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